8월 비농업 고용이 2만 2천 명 수준 증가에 그치면서 9월 연준의 B컷 확률이 재등장했습니다. 테슬라와 루시드 등 전기차가 일제히 랠리를 펼쳤습니다.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출발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출발 30여 분 만에 빠르게 분위기가 전환되며 약세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3% 하락한 6,481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로써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8월 비농업 일자리가 단 2만 2천 개 증가에 그친 건데요. 예상치 7만 5천 개를 한참 밑돌며 쇼크 수준을 기록한 거죠. 실업률은 4.3%로 예상에 부합했지만 2021년 이후 최고 수준. 심지어 6월 고용은 기존 14,000개 증가에서 13,000개 감소로 하향 조정됐는데 고용이 감소한 건 202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생각보다 약한 고용지표에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습니다.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아예 사라진 한편 25bp 인하 베팅은 89%, 50bp B컷 가능성은 11% 확률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월가 IB들도 금리 전망을 수정하고 나섰는데요. 그간 줄곧 금리 동결 입장을 고수해오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말 사이 보고서를 통해 노동 공급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명확한 약화 근거가 나타났다며 연내 2차례 인하로 전망을 대폭 하향 수정했습니다. 한편 이번 주 대기 중인 주요 지표로는 목요일 CPI 물가지수가 있죠. 9월 인하가 확정시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장이 물가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즉 예상외로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경우 금리 인하 베팅이 약화하며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웰스파고의 글로벌 주식 책임자 사미르 사마나는 트럼프 무역전쟁과 대규모 추방정책 등으로 이러한 물가 위협이 충분히 현실적이라 지적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가늠하는 무브 인덱스가 이틀간 10포인트나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즉 주식시장은 평온해 보이나 채권 시장에서는 향후 변동성 확대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베팅이 확대되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요 반도체주들의 분위기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브로드컴이 100억 달러어치 신규 주문 확보를 발표한 직후 9.4% 급등한 한편 같은 AI 칩 시장 내 경쟁이 불붙게 될 거란 우려감 속 엔비디아와 AMD는 2.7%, 6.6% 급락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이 오픈 AI와 협력해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설 거란 소식도 부담이었죠.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려는 오픈 AI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마이크론의 급등도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 법인에 대한 규제로 반도체 칩 가격이 상승하며 오히려 수혜를 입을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사회가 머스크 CEO에 1,400조 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제시했다는 소식에 3.6% 올랐습니다. 10년 안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지금의 약 8배 수준인 8조 5천억 달러로 성장시킨다는 조건이 붙는데요. 그 밖에도 차량 인도 2천만 대 달성, FSD 1천만 건 배포, 7년 이상 근속 등의 다양한 달성 조건들이 붙습니다. 단계적으로 모두 달성할 경우 최대 12%의 추가 지분율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과거에도 시가총액을 10배 늘리라는 이상회의 요구를 2차례나 실제 조기 달성했던 머스크인 만큼 이번에도 이뤄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우선 해당 안건은 11월 6일 있을 연례주총에서 투표에 붙여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티아 나델라 CEO가 주식을 7,500만 달러어치 매도했다는 소식에 2.6% 급락했습니다. 이번 주 9일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글로벌 에퀴티스는 오라클의 강력한 성장세에 주목하며 목표가를 250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 72%의 업사이드를 점칩니다. IoT 업체인 쌈싸라 2분기 이익과 매출이 전년 대비 30% 성장한 데다 기대 이상의 상분기 전망을 내놓은 뒤 17% 급등했습니다.
금요일 마감 후 S&P 500 신규 편출입 종목들이 발표됐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앱 러빈과 로빈후드의 편입이 확정.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나란히 6%대 뛰어 올랐습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주로 분류되는 엠코그룹의 편입 또한 확정됐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들로의 로테이션은 지속되는 추세입니다. 이날 미국의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급락하자 대표적인 저금리 수혜주들, 건설기업들의 주가가 올랐는데요. 레나가 2.8%, KB홈이 3%대 상승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DR호튼과 풀티그룹이 7% 안팎으로 급등한 한편 약달러 수혜를 입는 원자재와 석탄, 우라늄 관련주들도 눈에 띄게 상승하는 등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브로드컴의 회계연도 2025년 3분기 실적과 어닝콜. 지난 금요일 뉴스프레소에서 전해드렸죠. 고용보고서의 충격 속에서도 브로드컴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9%대 급등을 보였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IB들의 목표가 줄 상향도 주목할 만했지만 무엇보다도 브로드컴의 1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 14조 원가량 주문을 넣은 신규 고객사가 오픈 AI였다는 것이 드러난 데 따라서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브로드컴이 확보한 네 번째 고객사가 오픈 AI라며 오픈 AI가 내년 자체 AI 반도체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브로드컴이 영위하는 맞춤형 반도체, ASIC 칩에 대한 수요가 구글, 아마존, 메타에 이어 오픈 AI까지 이어지며 테크 기업들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텐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브로드컴 등과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지만 ASIC 반도체라고 해서 HBM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HBM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에겐 새로운 기회가 또 한 번 창출될 거라는 기대감이 깃듭니다. 목표가를 상향한 IB들 가운데에서도 번스타인의 의견은 특히 눈에 띄는데요. 번스타인은 브로드컴 목표가를 기존 295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상향하며 AI의 번개는 정말로 두 번 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AI 분야의 엄청난 성장세 입증, 나아가 AI 전망의 대폭 상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브로드컴을 둘러싸고 긍정적인 AI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부상할 거라고 전망했죠. 오랫동안 25배 수준에서 거래됐던 주가도 현재의 밸류 수준인 30배 중반선이 실적 발표로 정당화됐다며 400달러의 목표가는 2026-2027 회계연도 평균 EPS 추정치 11.38달러에 PER 35배를 적용해 산출된 값입니다. 이 밖에도 로젠블랏, JP모건, 바클레이즈, 뱅크 오브 아메리카, 키방크도 목표가를 400달러로 상향, 모건 스탠리는 382달러, CFRA 380달러, 파이퍼 샌들러는 375달러, TD 코엔 370달러, 트루이스트와 UBS는 365달러, 미즈호 355달러, 시티와 도이체방크가 350달러, 에버코어 ISI는 342달러를, 베어드만 300달러 목표가로 금요일 종가보다 낮은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9일 아이폰 시리즈의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이번에 애플의 신제품 공개 행사가 짊어진 과제는 삼성전자, 알파벳, 화웨이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것. 그를 위해서는 폴더블 폰 등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나오거나 AI,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었죠. 애플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폰의 주요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도입합니다. 공개 전 호불호는 다소 갈리는 분위기이지만 최신 고급 버전인 아이폰 17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는 뒷면 상단 3분의 1 전체에 걸쳐 카메라가 배치되는 부분을 구분지을 거라고 하죠. 아이폰 라인업에서 처음 만나보는 17 에어는 초박형 본체로 얇고 보다 가벼운 디자인을 선보일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차세대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A19 또는 A19 프로 칩셋을 탑재해 연산 성능을 높이고 전력 효율을 높이는 한편 무엇보다 실시간 번역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는 게
이번 시리즈의 특별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50 정도의 가격 인상도 전망되고 있죠. 더불어 아이폰 외 기타 기기들의 로드맵도 시장에 관심을 끄는데요. 대만의 IT 저널리스트 고밍치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 적외선 캠을 탑재한 에어팟 프로 3세대 출시를 예상한다면서 더 큰 폭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삼성이 아이폰에 공급하기로 한 이미지 센서 출하 일정은 예상보다 늦어져서 대량 생산은 2027년에나 가능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기대와 실망이 공존하는 사이 시티는 이번 주 아이폰 시리즈 공개 행사 일정에 맞춰 관련 종목들 트레이딩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제품 출시 이후 애플 공급망 관련주들이 단기 차익 실현이나 주가 변동성을 보일 거라며 다만 향후 출시될 폴더블 폰 관련 수혜주의 경우 주목받을 수 있다고 봤죠. 초기 판매량과 출하 일정, 공급망 주문 조정 등이 향후 주가의 주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애플 공급망 내에서는 폭스콘, SK하이닉스, TSMC, 샌디스크, 렌즈테크 등을 선호한다는 의견도 함께 전했습니다. 각 종목별로 참고할 만한 트레이딩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시장은 이번 주 폭풍 전야의 분위기로 돌입할 걸로 보입니다. 금요일 고용보고서 여파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죠. 완만한 경기 또는 고용시장의 둔화 속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과 말 그대로 쇼크와도 다름없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부랴부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이런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과 미 국채의 선호도는 갈리고 있습니다. 금은 연일 고점을 높이며 $3,600 위쪽에서 사상 최고치 수준 거래를 이어가지만 미 국채 금리는 연준의 인하 전망 이후 특히 단기물인 2년물을 중심으로 수익률 최저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인덱스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글로벌 정치 상황 악재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사임을 했는데 정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엔화 약세를 부추겨 외환 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고요. 최근 주요국들의 장기물 국채금리 급등을 촉발한 나라 중 한 곳인 프랑스는 총리 신임 투표를 현지 시간 8일 진행합니다. 프랑스 금리, 유로화 변동성 역시 반드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WTI 원유 선물은 2.5% 급락하며 $61.8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단숨에 97대로 내려오면서 달러당 원화 환율은 1,388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1.4% 오른 $3,655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